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팟캐스트 10화, 대망의 10화를 정말 오랜만에 녹음을 하는 날입니다. 유튜브를 기준으로 하면 1개월 전이라고 하네요. 한번 날짜를 확인해 볼까요? 보면 언제 업로드가 됐었을까? 말일이네요. 12월 31일. 마지막 날에 녹음을 하고 지금 2월 2일이 됐는데 그때 동안에 한 번도 녹음이 없었습니다. 뭐 여러 이유가 있겠죠. 변명은 하지 않고요. 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 정신이 없었고 또 팟캐스트를 녹음하려면 아무래도 독립적인 공간이 좀 필요한데 그게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좀 늦게나마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늦게나마 하는 게 낫잖아요, 그죠? 네. 오랜만입니다. 잘들 지내셨나요? 제가 한 2달 만에 온 것 같은데 거의 한 달? 네. 명절도 지나고 2025년도 맞이하고 좀 오랜 시간이 걸려서 여러분 앞에 다시 온 것 같습니다. 뭐랄까요? 뭐 여러 일이 있었겠죠. 여러분들도 저도 그렇고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뭐 하나하나 말씀을 드려보면 이제 저는 국가의 부름을 받아 네. 그 병역의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하는 중이고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를 하기 시작한 지 어느덧이라고 말하기에도 너무 부끄러운 짧은 기간이고요. 아직 시작한 지 크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어, 소집 해제, 즉 전역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너무나 먼 꿈이기 때문에 기다리진 않는데 그래도 아직 많이 남았다는 사실을 의도치 않게 알게 되는 순간마다 마음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뭐 지금은 학교에서 특수아동을 보조하는 임무로 배정이 되었고요. 아직 학교가 개강이 아니죠. 개학이죠. 개학하지 않아서 아직 특수아들을 대면하고 직면하면서 어떤 본격적인 임무를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한 나태했던 인생을 좀 바꾸는 그래도 출퇴근 시간이 있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뭐 좋다 나쁘다는 뭐 다 다르겠죠. 뭐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뭐 집에 있어서 뭐합니까, 그죠? 그러고 있습니다. 학교에 간 지가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런 중학교, 고등학교 같은 학교 말이죠. 대학교가 아닌. 어, 근무를 시작하고 학교의 이제 구조를 좀 파악하기 위해서 학교 건물을 둘러봤는데요. 그대로예요. 뭐랄까, 제가 다니던 같은 학교는 아니지만 학교라는 게 다 사실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생긴 게. 그래서 구경을 했는데 크게 바뀐 게 없더라고요, 정말로. 그래서 좀, 정말 학교는 안 변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좀 안타까웠습니다. 정말 자동차도 10년 전 거라 지금 거랑 보면 같은 제품인가? 같은 항목에 포함을 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많이 변화하고 또 특히 핸드폰이 좀 그렇죠. 휴대폰, 스마트폰이 좀 많이 변화하고 학교 이외에 제가 지금 생각이 나지 않지만 예를 들 만한 것들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제가 한 19년, 19년, 한 7년, 6년, 5년 뭐 이렇게 이렇게 말하고 보니까 또 얼마 안 되네요. 얼마 안 되는데 그래도 한 5년 이상의 시간의 기간을 두고 다시 학교를 가봤는데 크게 바뀐 것 같지 않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뭐 학교야 사실 10년 전이든 20년 전이든 뭐 30년 전이든 40년 전이든 크게 달라지지 않잖아요. 네, 그 구조와 규모가 참 저는 싫습니다. 마음에 안 드네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죠. 학교랑 감옥이랑 되게 비슷한 공간 구조를 띠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 어찌됐든 그런 공간에서 21개월의 복무를 마쳐야 하는 게 된 입장으로서 그냥 그저 그렇게 뭐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새로운 일상을 맞이하셨나요? 저처럼 일상이 바뀌신 분도 많으시겠죠, 크게. 하지만 계속 하시던 일, 뭐 계속 하던 그 늘 일상이 크게 변하지 않는 것도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근무를 하게 됐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어찌 됐던 이 팟캐스트를 들어주신 분이 많지 않던 저의 그 당시의 시대에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담아내는 거기 때문에 2025년 2월 2일에는 이렇게 살고 있다, 이런 심정을 갖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뭔가 항상 이렇게 마이크 앞에만 앉으면 코가 막히는 것 같아요. 뭐지? 징크스인가? 그래서 호흡이 좀 쉽지가 않습니다. 긴장을 해서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JLPT. 혹시나 옛날에 저희 팟캐스트를 듣고 한 번도 들으시는 분이 계시다면 한번 들어봤던 얘기일 겁니다. JLPT, 일본어 능력 검정 시험. 뭐 일본어 시험이죠. 일본어 시험이 작년 2024년 12월 1일에 있었나요? 하여튼 12월에 있었습니다.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요. 2025년 1월 31일자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확인을 했는데 어떻게 운이 좋게도 한 번에 합격을 했습니다. 와, 그렇습니다. 그래서 JLPT N2를 검정을 받고요. 그러고 운이 좋게도 한 번에 합격을 하는 2025년을 한번 신나게 기분 좋게 시작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JLPT N2를 따게 되었고요. 그래서 동시에 일본어를 하나 땄으니까 이제 또 영어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오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팟캐스트를 꾸준히 할지 모르겠는데 2026년 2월 2일에는 오픽 자격증에 합격했습니다 라는 말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날을 기다리고 희망하겠습니다. 혹시 JLPT 시험을 치신 분이 계시다면, 혹시나 이걸 또 듣고 계시다면 댓글을 달아주시길. N1 그 JLPT를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5가지 레벨로 나뉘어 있거든요. N5, 4, 3, 2, 1 있는데 1이 가장 고난도죠. 1이 가장 어렵고요. 그 다음 2, 3, 4, 5가 있는데 1을 하신 분들이 계실까요? 1에 합격하신 분들은 제가 뭐 어디서 주워 듣기로는 일본인보다 잘한다. 일본인보다 일본어의 문법이나 어떤 단어에 대해서 더 능하다라고 들었는데, 혹시 이걸 듣고 계시는 분 중에 JLPT N1을 취득하신 분이거나 혹은 이번에 시험을 치시거나 혹은 또 준비를 하셨던 분이 계시다면 댓글을 한번 달아주시길 바랍니다. 난이도에 대해서 2를 따면서 든 생각이 원도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러분들의 의견이 듣고 싶습니다. 뭐 2024년 12월 31일 마지막 날에 팟캐스트 9화를 올리고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제가 팟캐스트를 거의 2주에 한 번꼴로 혹은 한 달에 한 번꼴로 영상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금 2월이 되고 거의 한 달이라는 시간을 건너뛰고 왔는데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죠. 명절이 한번 크게 있었던 걸로 바로 저번 주였던 것 같아요. 기억이 납니다. 잘 쉬셨나요? 저번 주도 아니네요. 이번 주네요. 잘 쉬셨나요? 거진 일주일, 10일 정도의 기간을 연휴가 가졌던 것 같은데요. 그래도 친인척분들 다 만나실 분들도 만나시고 요즘엔 또 안 만나는 집도 많더라고요. 안 만나고 쉬고 뭐 어떻게 각자의 다양한 방식으로 연휴를 잘 즐기셨을 거라 믿습니다. 저는 말이죠. 연휴에 또 친척분들을 만났는데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할머니가 살쪘다고 하면 정말 살찐 거다. 그 얘기를 듣고야 말았습니다. 한 6개월의 공백이 있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공백은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 일도 안 하고 할 게 없어서 거의 뭐 집에서 한량처럼 백수처럼 그렇게 지내던 날이 6개월이었습니다. 그 6개월간 체중이 증가했다는 것을 스스로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어떤 무게감이나 또 움직임의 둔함을 느꼈었는데요.
알고 싶지 않았어요. 내가 얼마나 살이 쪘는지 수치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체중을 한번 재본 적은 없고요. 그래도 알잖아요, 스스로. 아, 좀 쪘다, 좀 무거워졌다라는 걸 느끼고 있었는데, 그러던 찰나에 이번 명절에 오랜만에 친인척분들을 만나니까 다들 예, 한마디씩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레 올해의 목표 다이어트를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목표를 세우진 않겠습니다. 목표를 세우면 실패하면 마음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목표를 세우진 않겠는데 그래도 한번 어, 제 그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를 하게 되면서 반강제적으로 규칙적인 생활을 함에 따라 어째저째 좀 체중 감량이 되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믿어보고요. 또 그렇네요.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를 말씀을 해봅니다. 네, 체중이 좀 많이 늘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술이 문제입니다. 술이 체중 증가에 굉장한 역할을 한 것 같아요. 제가 위스키에 빠져 있는데요. 뭐 여러 특히 재패니즈 위스키, 일본 위스키를 여행을 갈 때마다 한 병 혹은 두 병, 세 병씩 세 병, 그렇죠. 세 병씩 뭐 선물할 거 포함해서 그렇게 사오곤 합니다. 하지만 저걸 좀 이제 마시다 버릇하니까 몸이 좀 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술이 칼로리가 높다고 하더라고요. 술이 칼로리가 높고 전 액체라서 그게 높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칼로리가 높고 뭐 뿐만 아니라 술 먹으면 또 술만 먹습니까? 뭐 이것저것 쪼 먹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이제 술을 좀 줄여야지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지금 이 녹음을 하는 이 당시 상황, 이 현장에서도 바로 고개를 왼쪽으로 틀면 네, 저렇게 양주들이 이쁘게 전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먹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안 먹으려면 저거를 다 먹고 비우던가 눈에 안 보이게 해야 되는데 또 멋있게 한번 진열을 해보겠다고 이쁘게 진열을 해놓은 터라 눈에 안 보이지가 않네요. 계속 욕심이 가고 눈길이 갑니다. 이 견물생심이라고 물건을 보니까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기듯이 저 술이 보이니까 마시고 싶은 마음이 계속해서 생기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한 여름쯤일까요? 25년 여름 6월, 7월, 8월 그래요. 8월로 합시다. 6개월 뒤인 8월쯤에는 그래도 좀 체중이 감량되어 있지 않을까. 아니다.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하시죠. 이게 제가 팟캐스트를 계속할지 모르겠지만 또 9월에 명절이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추석이 있으면 그때 또 친인척들을 만날 텐데 그때는 그래도 뭐 빠졌다는 소리를 못 들을지언정 이번처럼 쪘다는 소리를 안 듣기 그걸 목표로 삼아서 한번 네 열심히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조금씩 식습관을 바꿔가면서 생활 습관을 바꿔가면서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뭐 제가 항상 팟캐스트를 녹음할 때마다 이렇게 주제어를 몇 개 적고 노트에 적고 하곤 하는데요. 근데 이렇게 말을 하다가 갑자기 생각나는 경우에는 또 즉흥으로 녹음을 하기도 합니다. 뭐 그런 의미에서 갑자기 생각난 게 있는데 여러분 유튜브를 많이 보시죠? 저는 정말 좋아해서 정말 많이 보는데요. 보게 될 때마다 알게 모르게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말이 좋아 분석이지 그냥 좀 구체적으로 본다고 할까요? 유심히 되는데 요즘 유튜브의 어떤 판도나 어떤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제가 봤을 때 팟캐스트가 굉장히 유력하다고 해야 될까요? 전망이 좋습니다. 전망이 좋아요. 여러 메이저 유튜브 채널에서도 팟캐스트를 시작하고 있고요. 또 저도 그걸 알고 미리 일찍 해보자 해서 팟캐스트를 시작한 것이기도 한데 점점 이제 물밑으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많은 대형 유튜버들이 팟캐스트를 시작하면서 이런 오디오 콘텐츠가 점점 상용화되고 있다는 거. 많은 분들이 즐길 수 있게 또 많은 분들이 아시는 유명 인사분들이 유튜브에까지 발을 뻗쳐서 오디오 콘텐츠를 제작하고 또 즐기고 계시다는 것을 점점 보이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오디오 콘텐츠를 사실 좋아하진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게 맞는 말인가? 오디오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람으로서. 뭐 어찌됐든 뭐 라디오라도 한번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요.
뭐 KBS, SBS, MBC 이런 지상파 공중파 라디오를 포함해서 라디오를 잘 듣지가 않습니다. 뭐 운전을 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라디오를 잘 안 듣는데요. 그 유튜버 분들이 이제 잠시만요. 조금 시끄러울 수 있습니다. 됐다. 마이크 스탠드를 바꿨거든요. 계속 내려가네요.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말씀을 하면 말을 해보자면 유튜버 분들이 점차 팟캐스트를 제작하는 것이 증가함에 따라 많은 분들이 팟캐스트를 들으시게 될 것 같은데 이 팟캐스트 시장이 전망이 좋고 또 되게 요즘에 추구하는 또 수요되는 영상 방향성에 맞는 것 같아서 이제 막 시작을 한 거라서 어떻게 될는지 한번 지켜보는데 좀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유튜브 얘기를 해서 마저 해보자면 요즘에 또 라이징 스타죠. 유튜브계 추성훈 씨, 사랑의 아빠, 추성훈 격투기 선수, 적 격투기 선수. 어찌됐든 추성훈 씨가 지금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올렸다 하면 임급동이고요. 정말 반응이 좋고 재밌게 즐겨보고 있습니다. 저 또한 뭐 이런 저런 유튜브 양상이 있는 것 같다는 것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유튜브 얘기했으니까 넷플릭스 얘기해야지. 항상 하는 코너죠. 영상 매체 얘기. 계속 내려가네. 조금 시끄러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죠. 그래요. 이 얘기도 한번 합시다. 제가 한번 이케아에 가서 여러 가지 샀는데요. 이케아에서 사면서 이제 마이크 스탠드가 파는 거예요, 이케아에. 이제 마이크 스탠드를 굉장히 어릴 때 중학교 때인가 그때 이제 쿠팡인가 무슨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샀는데 정말 오래 썼어요. 오래 썼다가 한 10,000원짜리였는데 그 오래 쓰다가 이케아에 팔길래 그래 파는 김에 또 얼마 비싸지도 않고 해서 이참에 바꿔보자 해서 바꿨습니다. 바꿨는데 이제 마이크가 무거운 건지 이게 잘 지지를 못하네요. 오늘 처음 써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잘 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내려가서 제가 여러분 죄송합니다 하고 계속 올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어떤 좀 지저분한 소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점. 네, 그렇습니다. 마저 넷플릭스 얘기를 해보자면 또 넷플릭스를 켜봐야죠. 잠시만요. 요즘 여러분은 뭐 재밌는 거 보시나요? 넷플릭스에서. 넷플릭스에서도 이런 오디오 콘텐츠가 나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넷플릭스를 추천해주는 재밌지 않습니까? 저는 말이죠. 요즘에 어... 아 그래요. 그걸 말씀드려야겠다. 한 달간의 공백이 있었잖아요. 그동안 제가 뭘 봤는지. 퍼펙트 데이즈라는 넷플릭스에 제작한 건 아니고요. 옛날에 영화가 개봉했었는데 이제 넷플릭스에 올라왔죠. 퍼펙트 데이즈라는 일본 영화가 있습니다. 이 정말 좋아요. 정말 좋고요. 일상의 소중함, 어떤 일상이 반복되는 것을 굉장히 이쁘게 표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시간이 나시면 꼭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삼삼하니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아수라처럼 일본어 제목은 뭔지 모르겠네요. 한국어 제목으로는 아수라처럼입니다. 고레에다 히로카츠 감독이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데 괴물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등등 뭐 여러 영화로 유명한 감독님께서 이번에 드라마를 하셨어요. 넷플릭스 시리즈고요. 넷플릭스에서 제작을 했습니다. 원작 드라마가 있다고 하는데 이거를 새로 리메이크한 것 같아요. 불륜이 주 주제고요. 그 한 가족이 네 자매가 이 불륜을 어떻게 아버지의 불륜이 시작되는데 다시 처음부터 말씀드릴게요. 말이 왜 이래? 네 자매가 있는 집안에 아버지가 불륜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 불륜의 사실을 알고 네 자매들은 각각 어떻게 다르게 대하는지 또 그에서 파생된 사건 사고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재밌어요. 보세요. 정말 재밌습니다. 꼭 보세요. 자극적이어서 쭉쭉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사카모토 데이즈를 보고 있습니다. 일본 애니메이션이죠. 전설의 킬러였던 사카모토 타로가 이제 결혼을 하고 킬러를 그만둡니다. 그만두고 나서 이제 계속 그 사카모토가 전설의 킬러였으니까 살인 청부업자들이 사카모토를 죽이러 옵니다. 하지만 은퇴한 사카모토 타로는 그 난관을 아주 능숙하게 헤쳐나가는 그런 사이다물이죠.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그거 보고 있고요. 또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은
잠깐만요. 정말 재밌게 많이 많이 보고 있는데 맞다. 그거 맞아. 중증 외상센터 이걸 제가 보지는 않았거든요. 정말 평이 좋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보신 분이 계시거나 좀 재밌다 하면 댓글을 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요. 스파이가 된 남자. 영어 제목으로는 A Man in the House인가? A Man in Inside인가? 여튼 A Man on Inside 재밌습니다. 정말 재밌고요. 대충 또 줄거리를 말씀을 드리면 줄거리 전에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혹시 넷플릭스 시리즈 중에 굿 플레이스라고 보신 적 있습니까? 사후 세계를 다룬 드라마인데요. 일상물이고요. 정말 가볍게 어떤 따뜻한 메시지를 깊은 메시지를 가볍게 자원하는 잘 만든 드라마라고 미드라고 일상물로 보기 참 적합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제가 본 장편 미드가 그게 처음일 겁니다. 굿플레이스가. 그 굿플레이스의 감독이 새로 만든 드라마고요. 그 굿플레이스에 나오는 배우도 나옵니다. 그래서 혹시 굿플레이스를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아주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스파이가 된 남자에 대해서 줄거리를 잠깐 말씀드리면 탐정사무소에 어느 날 의뢰가 들어옵니다. 그 의뢰는 자신의 어머니, 그러니까 의뢰인의 어머니가 요양원에 계시는데 실버타운에 계시는데 어머니가 가지고 계신 고가의 루비 목걸이가 사라졌다. 그거를 좀 알아봐 달라라는 탐정 의뢰가 들어옵니다. 탐정은 익숙하게 수사를 진행하다가요. 실버타운이라는 벽에 막힙니다. 실버타운에는 탐정이 들어가기엔 탐정은 너무 젊거든요. 그래서 군인 광고를 내죠. 노인을 구한다고. 그래서 그 탐정 밑에서 일을 하게 된 한 노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배경이 실버타운이고요. 그 실버타운에서 일어나는 노인분들과의 작은 일상 혹은 소동이 주 주제인데 정말 재밌고요. 정말 따뜻합니다. 보시길 바랍니다. 많은 뜻이 담겨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큰 울림이 있는 재밌는 드라마인 것 같아요. 저도 아직 다 보진 못했는데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 중으로 정주행을 다 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넷플릭스에 대한 얘기는 맞춰볼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봤고요. 요즘 또 디즈니 플러스에는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이 또 새로운 애니메이션이 나왔죠? 제목이 뭐였죠? 스파이 애니메이션인데요. 잠깐만요. 디즈니 플러스 로그인이 돼 있을까요? 되어 있네요. 잠깐만요. 디즈니 플러스에 스파이더맨 애니메이션이 떴습니다. 당신의 친절한 이웃 스파이더맨이라는 스파이더맨인데요. 미국 만화책을 혹시 한 번이라도 접해보신 분이 계실까요? 읽어본 적은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그림체나 표지 정도만이라도 본 분이 계시고 그 그림체나 표지에 흥미를 느낀 분이 계시다면 정말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만화책이 애니메이션이 되어서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말 재밌고요. 특히 이 스파이더맨이 지금 제가 얘기하는 스파이더맨은 당신의 친절한 이웃에 나온 스파이더맨입니다. 요즘 스파이더맨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여튼 이 스파이더맨이 MCU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와 세계관을 공유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서 총괄 디렉터인 케빈 파이기가 이 당신의 친절한 이웃 스파이더맨의 총괄 디렉터를 맡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어떤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또 마블 팬분들은 어떤 비교해 가면서 또 찝어내면서 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재밌게 보고 있고요. 현재 녹음을 하는 25년 2월 1일 기준으로 에피소드 2까지 나와 있습니다. 재밌어요. 또 특히 닥터 스트레인지 와 같은 마블 영웅들도 등장을 하는데 닥터 스트레인지랑 데어데블의 성우는 그 역할을 맡았던 배우가 직접 더빙을 한다는 점. 그래서 훨씬 재밌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힘들다. 그리고 맞아. 마지막으로 OTT 얘기를 한번 더 해드리면 티빙에서 요즘에 파워레인저 캡틴 포스를 보고 있습니다. 이 무슨 일이냐? 왜 나이 그만큼 처먹고 나이가 들어서도 파워레인저를 보냐? 사실은 어느 날이었죠.
장황하네요. 어느 날이었죠. 유튜브를 보다가 그 장난감 왕구 리뷰하는 걸 전 되게 좋아해요. 되게 재밌게 보는데 그 장난감 왕구 리뷰 중에 파워레인저 캡틴 포스의 장난감 리뷰를 봤습니다. 캡틴 포스를 잘 모르거든요. 저는 그 시대도 아니고요. 근데 그 캡틴 포스의 설정이 이전 파워레인저들의 능력을 쓰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 파워레인저들을 열쇠로 만들어서 막 어디 끼우고 돌리면 그 파워레인저로 변신을 해요. 재밌더라고요. 뭔가 오랜만에 그런 엄청 화려한 VFX도 보고 어떤 그런 시각 효과들을 즐기고 또 그 혹시라도 한 번이라도 파워레인저를 어린 시절에 보신 분이 계시다면 그 서사가 되게 단순하거든요. 1차원적이에요. 나쁜 놈이 등장, 물리쳐, 나쁜 놈이 거대화, 로봇을 불러, 싸워서 물리쳐, 행복이 끝이란 말입니다. 모든 에피소드가. 그래서 좀 가볍게 그냥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요즘에는 틀어놓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느낀 게 제가 어릴 때 되게 좋아했어요. 그런 특촬물이라고 하죠. 파워레인저. 뭐 그런 것들. 가면라이더. 가면라이더를 본 적은 없는데. 일단 파워레인저, 유캔도, 뭐 레스큐 포스 이런 걸 되게 좋아했습니다. 여튼 그런 입장에서 오랜만에 이런 파워레인저를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나서 그런지 그냥 마냥 심신이 안정되더라고요. 캡틴 포스를 틀어놓으니까. 아무 걱정 없이 그냥 계속 멍 때리고 보고 있습니다. 뭐 다른 매체나 다른 영상을 보게 되면 되게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여기서 카메라 이쁘다. 카메라 잘 찍었다. 배우 연기가 좋네. 조형이 이쁘네. 이 서사 괜찮네. 이런 스토리 전개가 좋네. 라고 생각하는데 파워레인저는 그냥 뭐 이러고 봅니다. 무슨 체면 영상 틀어놓은 사람처럼 계속 보게 돼요. 너무 좋아가지고 요즘 또 제가 환경이 바뀌고 힘들어 할 수도 있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또 파워레인저 캡틴 포스가 저의 좀 환기구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자, 너무 또 길어지네요. 마지막으로 또 올해 계획을 저는 좀 세워봤는데요. 그거를 이제 많은 분들이 들으실 수 있는 유튜브에다가 공개를 해놓고 또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JLPT N2를 딴 기념이라 할까요? 아무튼 따서 오픽을 한번 도전을 해볼까 합니다. 학원을 다니든 JLPT처럼 독학을 하든 오픽을 한번 준비를 해서 취득을 해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운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면허는 5년 전에 취득을 했는데 5년 동안 거의 일절 없었죠. 운전한 경험이. 네, 출퇴근을 하게 되기 시작하면서 뒤에다가 아주 귀엽게 초보 운전을 적어놓고 열심히 운전을 한번 하면서 경험을 쌓아보고 있습니다. 또 올해 말이 되면 또 운전에 익숙해져서 다른 도시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이동의 자유가 생기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또 셋째로 시력 교정술을 받아볼까 싶습니다. 라식, 라섹, 뭐 렌즈 삽입술과 같은 시력 교정술을 받아서 이 안경을 좀 그만 끼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또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팟캐스트를 만들고 또 한때는 성우를 지망하고 지금도 성우를 지망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떤 목소리로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보면 어떨까 하면서 경험을 쌓고 그 목소리로 하는 일의 시스템, 그 환경을 미리 익혀두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한번 진지하게 일을 찾아보자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올해 그리고 약간 작은 글씨로 다이어트도 한번 적어놓아 보겠습니다. 뭐 어찌됐든 이렇게 2025년 을사년이 밝았고요. 저의 목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거창한 목표가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세우신 목표 실패하더라도 괜찮습니다. 뭐 어때요? 내가 세우고 내가 실패했는데 누가 손해봅니까? 뭐 계획을 세우면 그래도 뭐라도 할 게 생기잖아요. 1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노는 거죠. 뭐 다들 힘차게 또 한 해를 시작했으면 좋겠고요. 다시 언제 돌아올지 모르겠지만 팟캐스트가 꾸준히 갈 수 있기 그것도 새 리스트에 넣어놔야겠네요. 팟캐스트 꾸준히 녹음 갈 수 있길 바라면서 오늘 녹음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제부터 마지막에 외국어로 대화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오늘을 마지막으로 일본어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영어를 해야죠. 이제 오픽을 하려니까. 네, 그러면 일본어로
좀 떠들어 보자면 됐어요ね。新しい新年が来ました。新しいニュースを教えてみたいんですけど、JLPT の延中をあったんです。書いた買ったんですが、買ったんです。もうまだ聞こえるように、まだですが、運がいいだと思います。JLPT の N2 を買ったものは、運がいいだと思いますけど、それをおかげで、自信も持って、もっと一生懸命にもっと頑張って、日本語の勉強とか、日本文化とか、いろいろな日本のことをもっと、関心が出てきました。ですよね。これを聞こえる日本の方があるかと思いますけど、多分ないだと思います。多分ないんだと思うけど、いつかこれが有名になって、いろいろな、特別に日本の方がこれを聞こえる時が来たら、ぜひ、お前、お力、頑張ってたなって言ってください。頑張ってたんです。とにかく、JLPT の持って、延長を買って、おかげで、新年をもっと一生懸命に、もっと元気に始めることができるって、それはありがたいですね。ありがたいことで始まる新年、みんな一緒に頑張りましょう。はい、今日はここまで。みんな聞いてくれ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그렇습니다. 오늘 녹음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편집을 하고 후닥후닥 또 업로드를 하고 남은 시간을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봐요. 안녕.